윤석열 특검이다 이것이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아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법안이 그렇게 저번에 부결된 특검안보다 더 강화됐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디테일이 들어갔어요. 예. 뭐 내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건 다짜고짜 대통령실 조사하는 특검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단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고 20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것은 가자라고 이탈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도 예상합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 나중 문제다. 제가 뭐 그런 것까지 미리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거고. 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여기서 이제 그 사건의 성격이 저는 어제부로 그 통화 기록이 다 까지면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수사 외압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1인의 과대망상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예. 이렇게 사건의 성격을 일단 재규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지도자가 계속 이렇게 통치하게 놔둘 것이냐는 우리도 한번 수구하고 국민들께 여쭤봐야죠. 예. 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작년 8월 2일 같으면 여느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저기 참모들한테 지시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갖다 판단해서 나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아마 여유를 줬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냐고 분명히 내 예상과 내 의도와 다르게 벌어졌다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궁금할 거 아니야. 대통령 네. 스스로도. 근데 다짜고짜 빨리 조사하고 접어들이고 다시 다 원위치시켜. 이렇게 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냥 이거는 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다 쓸어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저기 우리가 이런 지도자가 국가 안보를 한다는 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되는 게? 예를 들면은 저 작년 4월에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미국 공연 무산된 사건 말입니다. 네. 예. 그 사건도 이게 과연 저기 안보실에서 처리할 일이냐 또 성사될 법한 공연이냐 뭐 좀 사정을 알아보라가 아니라 다짜고짜 잘랐잖아요. 네.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급기야는 안보실장. 이게 경로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냥 정상회담 앞두고 안보 라인 다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영부인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는 추론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에요. 국가는 저기 지도자가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경영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그런데 경로라는 우연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그 변수에 의해 가지고 군 사법 시스템이 일거에 뒤집힐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건 민주공화국이 아닌 것이죠. 법과 시스템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가 앞으로 2년 반 넘게 지속돼야 되는 겁니까? 안 돼야 되는 겁니까? 자, 그것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히려 제가 묻고 싶은 거죠. 예, 국민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어떤 보호 장치도 없어요. 어떤 보호 장치도 없이 그런 위험에 국가가 고스란히 지금 저 무장 해제당해 있다고. 지금 김종대 전 의원께서는 명확하게 이번에 최수건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규정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사건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가를 부정했고 사법 질서를 부정했다. 대통령이 국가를 부정하고 사법 질서를 부정했다. 국가 안보에 치명적 위해를 가했다. 국가 안보에 치명적 위해를 가했다. 통수권자가. 국군 통수권자가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규정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명확하게 하시는. 아니 저는 그렇게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바뀌어야 한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분명히 하자. 막판에 나왔던 대통령이 직접 그 비서관하고 통화도 하고 차관하고도 직접 통화했다는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최근에. 예. 이종섭 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정말 자신이 참모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어떻게 수사를 가져가야 되는지 지시했을 것으로 추론되는 전화 통화 내역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네. 김정대 의원이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요. 1년 전쯤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 정도 깊이 개입했다고 상상도 못했어. 그래요. 상상도 정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경로설은 최초 폭로자가 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저기 그 이태원 참사를 떠올렸어요. 그때 그 책임이란 건 현장에 책임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지. 아니 그 막연하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상민 행자부 장관을 비롯한 경찰 고위 인사들까지 일단은 이 사람들의 책임 라인에서 제외시켰단 말입니다. 나는 그런 정도 사건인 줄 알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로 사단장이 이런 일로 처벌을 받아서야 되겠냐. 사실은 국민들 중에 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동안에 군이 무슨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사단장 보직해임을 너무 남발했거든요. 무슨 경계가 뚫려도 보직해임, 뭐 또 무슨 사고가 벌어져도 보직해임. 그래서 사단장이 일일이 지휘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바깥에서 벌어진 일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대체적인 여론은 사단장의 직접적인 귀책 사유가 아니면 보직해임은 과하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통한다니까요. 전방 23사단 그 고성에서 북한 목선 하나가 우리 경계망을 뚫고 상륙을 했는데 이것도 사단장 책임. 그래서 사단장 모가지 날아가고 강화도 임진강 유역에서 해병 2사단이 지키는데 그 여름에 그 폭우 기간에 그 탈북자 하나가 임진강을 타고 월북을 해버렸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단장 보직해임. 아니 그건 경계에 쓰는데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부유물 중에 사람을 구별하기가. 그러니까 그 무렵에는 그런 일로 사단장 보직해임 시킨다는 게 이게 좀 과하지 않냐. 근데 이런 여부도 판단하는 거는 대부분 작전 중에 벌어진 일은 합참의 전비태세검열실이 한 보름여 정도, 2주 정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장관한테 결과를 보고받고 이거는 작전 실패가 맞다 하면 사단장 보직해임 가혹하더라도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번 건은 그런 류의 군사작전 중에 한 게 아니라 대민 지원 중에 발생한 사건이니까 이런 경우는 일반 사건이 돼가지고 일반 변사 사건 이래가지고 군사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벌어진 일이라 그러면은 이제는 그 작전검열이 아니라 이제 군사경찰 소관이니까 이게 결과가 이렇게 올라오고 뭐 이첩이 많이 된다 그러면 난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이렇게 혐의자가 많냐? 네. 이 얘기는 난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거 잘 검토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국민들께는 잘 진상규명한 걸로 처리를 잘 해라. 이런 정도 당부를 했겠지. 정상적 대통령이라면. 그러면 그냥 끝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렇게 지침을 줬더라도 혐의가 명확하고 뭐냐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첩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결과만 보고하면 돼. 네.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서 경찰에서 수사하면 그리고 거기서 기소 의견이다 아니다 검찰에 그리고 검찰은 또 그 단계에서 또 판단하면 걸러지는 돼. 건데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 개입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네. 이 정도 일 갖고. 그래서 난 거기서 조금 오버해가지고 이태원 참사 때하고 똑같은 정도 수준의 말을 했을 것이다. 난 이런 정도로 이해를 했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정말로 생각할 정도로 개입을 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뭐 완전히 참모를 총동원했죠. 경로 온 안보 라인 다 동원해가지고 뺏어와 다 잡아들여. 왜 이런 식의 무슨 쿠데타 진압하듯이 했다는 거야. 이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